안녕하십니까. 프레시지 대표 박재현입니다. 회사 소개를 할 영상을 최근에 짧게 만든 게 있는데 일단 그걸 먼저 보고 회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보다 그 회사 소개를 이 영상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보여드렸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 푸드테크, 식품 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그에 따라서 프레시지는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식품 산업의 변화 동향을 보려면 식품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 면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크게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 행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식품 산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핵가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소비하는 행태, 구매 단위, 소비 단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여성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음식에 대한, 집밥에 대한 태도 또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쁜 것도 바쁜 거고 또 불규칙하게 바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가족화, 뭐 부부끼리 산다든지 뭐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자녀 한두 명 정도 같이 가족 구성원을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물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어머니의 손맛에 따라서 집밥을 해먹던 시절에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사는,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식생활이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맞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 자체를 잘하는 거는 여전히 미덕이긴 한데 일상식을 하는데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돈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효용을 못 느끼고 오히려 맛있는 거는 제값을 주고 외식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요리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요리의 메뉴 개수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데다가 불규칙하게,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일찍 퇴근할 수 있을지, 내일 모레 남편이 집에 일찍 올 것인지, 집에서 밥을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식품의 보관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필요성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냉동고에 쟁여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즉시 구매를 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이제 식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즉시성과 간편성에 대한 니즈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쇼핑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소비가 크게 중간이라는 게 좀 없어지는 것 같다. 훨씬 더 이제 가성비 있고 경제성 있는 것들을 소비하든지 아니면 고가나 가격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씀씀이 소비를 이제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루틴한 거에 대한 시간 소비 그리고 돈의 소비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놀러 가서 생활할 때 쓰는 소비에 대한 태도는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오프라인만 보다 하더라도 복합몰, 뭐 컴플렉스 이런데 가족이 가가지고 뭐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서 같이 놀리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나절 뭐 하루 이렇게 보내고 오는 그런 데스티네이션 형태의 복합 쇼핑몰들이 굉장히 또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즉시적으로 간편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머스, 뭐 디지털 커머스들을 통해서 이런 소비 행태가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제가 볼 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브랜드가 인지도,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만든 제품은 믿을 수 있다. 대기업이 내가 들어볼 브랜드고 아는 브랜드니까 소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산업 재반의 역량이 우리나라가 특히 올라오면서 중소형 브랜드들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한국콜마나 코스메틱 같은 훌륭한 제조사가 있다 보니까 브랜드 플레이어들이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또 선도하고 오히려 요즘은 대기업 브랜드들이 좀 밀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일한 현상이 식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외식에서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대형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공식품, 우리가 마트나 뭐 온라인 커머스 살 수 있는 식품들도 다 브랜드화 되고 있다. 재밌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 시장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맞이하면서 일본산 수입 맥주들이 이제 매대에서 사라지고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니즈는 계속 살아있는데 그 매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누가 먹을 것이냐, 다시 오비 맥주하고 카스가 거기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제 맥주 내지는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예전에 2015년, 뭐 16년, 14년 이때에는 그 수제 맥주의 정통성 그런 취향과 철학을 가진 수제 맥주가 어디냐, 어디가 제일 맛이 좋고 뭐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 요즘에 이제 매장에 가서 매대에 있는 걸 보면은 처음 보는 브랜드들 그리고 되게 생소한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맥주랑 크게 관련이 없는 곰프 맥주가 그렇게 선전하는 걸 보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소비하고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다. 근데 그 대전제는 맥주를 만드는 기술력, 품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셀럽,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철학이 나랑 클릭이 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특히 MZ세대들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향후에 어떤 대형 브랜드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그동안 해온 그런 브랜드 플레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먹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식품 시장 나눌 때 외식과 내식으로 이제 구분해 왔다면 최근에 이제 배달 문화의 발전으로 중식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사실 중식이 누구의 수요를 뺏고 있는 것이냐, 누구의 시장을 뺏고 있는 것이냐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이자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외식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 때다. 코로나 때면은 밖에서 먹을 만한 그런 어케이션에 배달해 먹어서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집이나 어떤 사무 공간에서 편하게 뭐 내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선호하는 메뉴를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결국에 지금 이제 배달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식과 배달 그리고 내식과 HMR의 싸움으로 이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프레시즈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 시사점들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신선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밀키트 시장을 포함한 HMR 마켓을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도 저희가 지금 한 4, 5%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에 육박하게 그 HMR 시장이
침투율을 가지고 있고 더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외식에서의 가격과 이 HMR, 내식에서의 가격이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보기 나름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자주 써먹는 햇반도 식당에서 공깃밥을 돈 주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제대로 열리게, 물론 그 전부터 햇반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냉면 가격 서울에서 15,000원짜리 보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HMR 냉면을 사면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HMR 시장이 훨씬 더 가속화돼서 커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에 가서 암소갈비 되게 맛있게 먹었다. 서울에 있는데 해운대 암소갈비를 내가 지금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 쿠팡에 가서 주문합니다. 프레시즈의 해운대 암소갈비를 주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숨은 맛집이나 줄 서서 먹는 그런 식당의 브랜드들, 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든 그런 레시피에 기반한 밀키트들, 그리고 되게 오래된 100년, 50년 이렇게 된 노포의 맛있는 그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다 HMR의 형태로 지금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유통업체의 PB,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30%, 그리고 대기업의 브랜드 30%,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말한 브랜드 오너드, 브랜드 플레이어들에 기반한 시장의 30% 이렇게 나눠서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HMR이 이제 어떤 이미지였냐? 과거에 편의점에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HMR이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 생각보다 괜찮고 포만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양이나 첨가물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퀄리티가 올라왔고 맛도 다양해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초간 편식이 또 굉장히 그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영양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그런 HMR 제품들을 소비한다든지 지구의 환경과 나의 건강을 위한 대체육, 배양육 이러한 그 HMR 상품들이 또 커다란 트렌드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브랜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해외 진출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떤 이게 한국에서 유행한다 이런 거보다 해외에서 히트를 쳤던 작품에 나온 메뉴나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는 식품에 대한 호응도가 훨씬 큽니다. 특히 이제 요즘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그런 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술꾼 도시 여자에 나온 그 장면에 나온 메뉴다. 이거를 우리가 안주 세트로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가 런칭을 싱가포르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소주가 또 싱가포르에서 우영우 때문에 김밥이 뜨고 소주가 또 이런 사례들이 사실 그런 것도 K푸드 입장에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 활발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그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프랜차이즈를 필두로 테이스티나인, 허닥, 닥터키친, 라인물류 이렇게 5개 회사가 지금 합쳐진 상태고요. 그 합쳐진 회사가 이제 렛츠라는 저희 내부의 캐치프레이즈 한번 해보자, 한번 좀 기존의 식품 기업들하고 다른 양상으로 커다란 규모를 만들면서 식품업계의 족적을 만들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말하면은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에서 넘버원 HMR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밀키트 시장이 뜨긴 뜨는데 그 뜨는 과정에서 프레시즈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장 흐름 속에서 운영을 해야 하고 경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섹터가 클 때 가장 좋은 거는 모두와 친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밀키트 제조 생산 시설을 갖고 우리에게 이런 밀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객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스펙과 맛과 그리고 또 재료들을 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어 드리겠다. 물론 우리 저희 자체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브랜드 오너들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식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한정적이니까 이러한 밀키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또 인지도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박막내 할머니처럼 사실은 요리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어떤 팬덤을 가지고 레시피를 가지고 그 국수를 먹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출판에 퍼블리싱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몇 년 동안 또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회사가 힘을 합치게 됐고요. 이 빠른 변화 속도에서 또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여러 창업자들 분과 손을 잡고 함께 지금 회사를 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식품 기업인데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또 해외와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0% 이상 성장을 해왔고 한 2,500만 개 키트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10만 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쓰지 않는 레시피도 있긴 하지만 한 7천 개 정도의 상품 레시피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적혀 있듯이 맛있고 뭐 신선한, 그리고 또 냉동으로 보관성이 좋고 냉동에 적합한 그런 것부터 건강한, 맞춤, 이런 캐테고리에 온라인, 오프라인, 뭐 홈쇼핑에 있어서 프레시즈가 기존에 잘해왔던 영역에서 지금은 이제 허닥, 닥터키친, 테이스나인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크로스셀링도 하고 고객 접점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통합몰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이 간편성과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트렌드는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밀키트에서 냉동으로 꼭 간다라는 보다 메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밀푀유 나베처럼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밀키트가 유리할 것인데, 콩나물 그 국을 밀키트로 해먹진 않으실 거니까 그런 것들은 레토르트가 더 맞을 수도 있고 또 냉동이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간편성과 편의성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HMR로 저희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 그리고 이제 맛과 브랜드 감성뿐만이 아니라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인플레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밀키트 또한 비쌀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가성비 라인 그리고 1인용들을 위한 그 구분해가지고 다른 가격대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셔가지고 밀키트는 좋은데 양도 많고 가격이 좀 애매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소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냉동은 좀 보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국탕찌개류의 냉동 밀키트입니다. 훨씬 더 뭐 신선하고 재료별로 따로 포장하기 때문에 보관성도 좋고요.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아직 부족한 거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뭐 경쟁력 갖추고자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과 그런 시설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기술 뭐 자동화 측면에서도 업계에서 선도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설비 이런 쪽에서는 사실 대기업들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상품 만들 때 이런 게 시장에 통할 것 같다는 직감과 감성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크롤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 어떤 구성으로 출시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계속 데이터와 같이 정량적을 보면서 적중률을 높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상품 개발 프로세스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이, 상품도 많고 채널도 많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새로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AI라고 부르기에는 좀 쪽팔리지만 어쨌든 이런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름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이런 잡을 많이 덜어줘서 좀 더 부경화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단순히 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빠르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 본원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해외 진출에 굉장히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이긴 하지만 일례로 연말에 라자다라는 그런 쇼핑몰에서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밀키트 캐테고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여러 대한민국 식품회사들이 해외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또 프레시도 그런 어떤 활로를 여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서 또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